자, 지금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여러분께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이재명 후보 어떤 면에서 보면 최초의 경기지사 출신 여당 대선 후보입니다. 대선 본선에 뛰어든 후보로서는 이인재 후보도 있어요. 경기지사를 하다가 중도에 그만두고 다만 여당 후보가 아니었죠. 당시에 아마 기억하기에는 국민신당인 것 같은데 말이죠. 이인재 후보가 최초의 경기지사 후보긴 합니다만 이재명 후보, 저희가 준비한 영상에 최초의 경기지사 출신 후보 이렇게 나간다고 한다면 최초의 경기지사 출신 여당 대선 후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이고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최초의 검찰총장 출신 대선 후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두 후보가 대선에 도전하기 전에 어떠한 이야기를 했는지 그리고 각 당의 예선, 경선을 통과한 이후에 어떠한 출마 선언을 했는지 여러분과 함께 기억을 되살려 보겠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의무인 경기도지사로서 코로나19 방지 확산 방지를 위한 비상조치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협조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도금방, 센터, 기타 명칭을 불문하고 신천지 교회가 관리하는 모든 집회 가능 시설에 대해서 14일간 강제 폐쇄를 명합니다. 이번 대선은 부패 기득권과의 최후 대첩입니다. 어두운 과거로 회귀할 것인가, 희망의 새 나라로 출발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더 유능한 민주정부로 더 공정한 사회, 더 성장하는 나라를 만들어 보답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고 합니다.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지금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기 어렵습니다. 검찰에서의 제 역할은 지금 이제까지입니다. 공정과 정의를 다시 세우겠습니다. 반드시 정권 교체해내겠습니다. 분열과 분노의 정치, 부패와 약탈의 정치를 끝내겠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예, 윤춘호 의원 네. 어떻습니까? 이게 대선 때마다 보면 말이죠. 여의도 국회에서 오랜 정치 경험을 쌓아온 정치인들이 대선 후보로 국민의 선택을 받기가 참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국회의원의 어떤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대통령의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렇게 보면 바람직하기로는 국회의원 경력을 가진 사람이 주요 정당의 후보가 되고 그다음에 그런 경선 과정 그다음에 또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대통령이 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요. 외국의 사례를 봐도 그렇습니다. 그런 게 대부분인데 이번 같은 경우는 대단히 예외적인 대선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좀 예외적인 네. 모습이라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국무총리 출신 대통령이 없다는 점도 참 특이한 부분이에요. 국무총리라고 하는 것이 국정의 2인자로서 국정을 어떻게 익힐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이고 또 국민들에게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대권으로 가는 어떻게 보면 지름길처럼 보이는데 정작 그 길을 통해서 대권을 잡은 사람은 없다는 것도 이번 20대 대선에서 다시 한번 확인된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미국 같은 경우는 부통령을 지내는 정치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 이번에 당장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만 하더라도 오바마 대통령과 함께 부통령으로 일했던 정치인인데 말이죠. 지금 총리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 김종필 자민련 총재 다 국무총리를 지냈고 대선에 도전했습니다만 끝내 대통령의 꿈은 이루지 못했고요. 특히 이회창 후보는 연거푸 1997년 대선과 2002년 대선에서 DJ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패배했던 기억이 있고요. 이낙연 정세균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민주당 경선에서 변방의 정치인으로 분류가 됐던 이재명 후보에게 상당히 승리하지 못했죠. 특히 정세균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중도에 낙마를 했었고 워낙 득표율이 낮아서 그리고 이낙연 전 총리가 끝까지 선전하긴 했습니다만 그 격차를 극복하지는 못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도 이제 한 200만 명 넘게 이제 국민들과 네. 당원들이 이제 국민 선거인단을 구성을 했죠. 그리고 이제 막판에 이제 이낙연 후보의 추격세가 있었습니다만은 결국 이제 결선 투표를 가지 않고 과반으로 후보가 됐고요. 이재명 후보의 큰 장점은 뭐 저희들이 볼 때는 많은 국민들이 인정하듯이 행정가로서 그러니까 행정 경험만 있는 게 아니고 행정가로서 그 실적을 보여줬다는 거가 많이 인정을 받는 것 같습니다. 뭐 본인도 말씀하시고 이제 많은 평가들이 공약 같은 경우는 이행률이 뭐 95%, 6%까지 되듯이 그래서 이 실적과 실천, 실력이라는 게 그 인정하고 그게 뭐 당내 당원들이랄지 일반 국민들까지 인정하다 보니까 뭐 시장과 도지사를 거쳐서 국회의원으로서의 경험은 없지만 그 유력한 대선 후보가 됐고 집권당 후보가 됐는데요. 여기에서 뭐 국회 경험 없습니다만 지금 민주당 의석수가 뭐 지금도 172석에 달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당이 또 튼튼히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은 그 당청 간의 관계랄지 이런 아주 강력하게 집권 초기에 개혁 정책이랄지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네. 자, 한민수 부단장은 어떤 질문을 드려도 마지막 순간까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그게 보여주고 아니고 계시는 아시지만 겁니다. 제가 뭐 예. 오래된 사이입니까? 예. 거짓말을 못한다는 거. 그게 제 단점인가 장점. 알겠습니다. 장성철 교수님이 참 한민수 부단장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장성철 교수님도 어떤 질문을 던져도 또 말씀하실 것 같은데 저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검찰총장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네. 보니까 검찰총장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분이 검찰총장을 그만둔다고 하고 한 날 이후로부터 정말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과연 대선 후보로 자리 잡을 수가 있을 것이냐.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국민의힘의 후보가 될 수 있냐.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의 경선이 되고 난 이후에도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라는 여러 가지 고비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본인의 운도 있었던 것 같고요. 또한 실력도 있었던 것 같고 주위의 도움이 있었던 것 같고 가장 큰 것은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의지가 윤석열 후보를 지금까지 이 시점까지 유력한 대선 후보로 자리매김하게 해둔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후보를 보면서 저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좀 국회의원 경험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의원들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도가 낮지만 일반인이 국회의원 되고 나서요. 나라와 국민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법을 만들고 어떠한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지 4년 동안 훈련되고 단련되고 또 각부 장관들과의 얘기를 통해서 나라가 운영되어 가는 그 시스템에 대해서 충분히 습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이 좀 부족해 보인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윤석열 후보께서도 좀 부족한 부분 인정을 하시고 많은 분들과 상의를 하시면서 앞으로 대통령이 되신다면 그런 국정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검찰에서 26년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명령과 지시, 복종 이런 것에 상당히 익숙해져 있으실 텐데 이제 지난 1년 동안 경선과 뭐 대선 선거 운동을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정치라는 것은 명령과 지시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대화, 타협, 조정을 통해서 상대방을 설득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유념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들어와서 초선, 재선, 3선, 뭐 6선 이렇게 국회의원 경력을 쌓아가면서 대통령의 꿈을 키웠던 정치인들이 국회의원 한 번 한 적 없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에게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다. 여의도 정치를 바라보는 유권자들, 당원들, 지지자들의 생각과 평가가 어떤 것인지 아마 충분히 가늠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주요 후보들이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어느 지역을 선거운동 기간 많이 다녔는지 오늘 많은 언론들이 이러한 각 후보들이 방문했던 지역 몇 차례나 방문했느냐 이런 걸 분석하는 기사를 실었던데 한번 볼까요? 이재명 후보 서울 24차례, 경기도 19차례, 충청 9차례, 영남 14차례, 강원 3차례, 호남 6차례, 그리고 제주도 1차례, 인천 4번 이렇게 갔다 분석이 되고 있고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같은 경우는 서울 18차례, 경기도 22차례, 충청 15, 영남권 31, 많이 갔네요. 강원 5차례, 호남 6차례, 인천 2차례, 제주 1번.
제주도는 어제 갔었죠. 자, 이걸 보면 말이죠, 윤춘호 의원. 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어느 지역을 많이 갔느냐, 그 지역에 공을 왜 들였느냐, 이런 것들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이재명 후보 같은 예. 경우에는 보면 이제 서울이 이제 24번, 그다음에 경기도 19번 해서 수도권에 이제 뭐 거의 집중돼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영남권 14번 정도니까 호남에 비해서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를 보면 영남권을 31번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영남권 방문한 걸로 치면 14대 31이에요. 그러니까 2배 이상 윤석열 후보가 공을 더 많이 들인 겁니다. 이걸 보면 윤석열 후보가 보수의 텃밭인 영남에 아주 공을 많이 들였고 거기에서 힘을 바탕으로 이번 대선 레이스를 끌고 왔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상대적으로 숫자 자체는 많지 않습니다만은 윤석열 후보가 호남권을 6번 갔거든요. 호남이라고 하는 데가 뭐 국민의힘에서는 절대적인 열세 지역이고 그래서 지난 총선 같은 경우는 후보도 제대로 못 내지 않았던 네. 그런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6번이나 방문했다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꽤 성의를 보였다라는 것. 그래서 이른바 뭐 20% 득표론, 30% 득표론을 지금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하면 역시 이재명 후보는 승부는 결국 수도권에서 난다라고 하는 점을 이 동선만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찾아간 곳은 그 지역의 득표율을 끌어올려야겠다. 그러니까 많이 갔던 것이겠죠. 그러면 주요 후보들이 이렇게 지역을 많이 다녔는데 말이죠. 지역을 갈 때마다 그 지역과 후보인 자신, 어떤 특별한 인연이 있다. 이런 얘기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겠죠. 저는 어디의 아들입니다. 저는 어디의 사입니다. 저는 어디의 딸입니다. 이런 얘기 늘 하지 않습니까? 지역과 자신의 연고와 인연을 강조하는 후보들의 이야기도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저를 키워주신 것도, 저를 이만큼 이 자리에 오게 한 것도 바로 제 사랑하는 저의 이웃들, 우리 성남 시민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정말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저를 사회생활에서 많이 키워주신 곳이 바로 대구입니다. 제가 충청도 사위 이서방인데 확실하게 도움되는 걸로 저희가 잘 챙겨놓겠다, 잘 챙겨드리겠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충청의 아들 윤석열 여러분 찾아뵙습니다. 저는 파주에서 제가 태어난 사람입니다. 북부 주민들도 불편함이 없이 살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 드립니다, 여러분. 자, 주요 후보들이 가는 곳마다 저는 어디의 아들입니다. 저는 어디의 사위입니다. 이런 얘기 하시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또 어디의 딸입니다. 이렇게 지역과의 인연을 강조한 후보들 또 하나 많이 한 얘기가 있어요. 대통령은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을 모시는 자리. 바로 일꾼입니다. 머슴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했어요. 때 아니게 이번 대선에서는 그 어떤 대선보다 머슴이라는 단어를 후보들이 많이 사용한 대선이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말이죠. 머슴론 한번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의 일을 대신하는 대리인, 시키는 일을 하는 머슴, 그리고 국민이 맡긴 권한과 예산을 국민을 대신해서 하는 것이지 지배자가 아니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국민들에게 이런 뻔뻔한 거짓말을 하는 이렇게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국민의 모습 마름하면 집안의 곳간 다 사라집니다. 부정부패하는 모습은 그건 모습이 아닙니다. 못된 모습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갈아치셔야죠. 아니 무슨 콩밭도 못 매는 사람을 머슴으로 쓰겠어요, 여러분? 공직자들이 이 모습이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한을 남용해서
돈벌이하고 업자와 유착되면 철저하게 엄벌을 해주는 것이 초인에 대한 도리입니다. 네, 머슴 이야기 참 후보들이 많이 했네요.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가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일꾼, 머슴의 자리다. 뭐 그런 의미에서 머슴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또 어느 후보의 머슴론이 유권자들의 가슴에 더 다가갈지 그런 부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